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볼 주제,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위성 인터넷 이걸 넘어서는 기술적인 혁신이나 그 파급력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IT 쪽 잘하시니까 오늘은 스타링크의 그 핵심 기술들, 또 기존 방식과는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게 뭘 바꿀 수 있을지 좀 본질적인 부분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스타링크 하면 역시 그 수많은 위성들을 지구 아주 가까운 궤도, 그러니까 저궤도, LEO에 띄운다는 거잖아요. 한 550km 상공쯤 된다고 하던데 기존에 저 멀리 한 36,000km 거기에 있던 정지궤도 위성이랑은 완전히 다른 조건인 거죠. 일단 스타링크가 왜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디서든 특히 인터넷 잘 안 터지는 외딴 곳이나 바다, 하늘에서도 빠른 인터넷을 쓰게 하겠다. 이게 목표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존 위성 인터넷은 너무 멀어서 그 응답 속도, 지연 시간이라고 하죠. 그게 너무 길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맞아요. 그 지연 시간 문제가 사실 게임 체인저입니다. 스타링크는 수천, 수만 개의 위성을 훨씬 낮은 궤도에 쫙 깔아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죠. 지금 벌써 한 7,600기가 넘었고요. 앞으로는 4만 개 이상까지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덕분에 지연 시간이 20에서 40m초 ms 수준으로 확 줄어듭니다. 20에서 40이요? 와. 네. 기존 위성 인터넷이 보통 600ms 이상이었던 거 생각하면 이건 단순 개선이 아니죠. 이걸로 실시간 온라인 게임이나 화상회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가 위성으로도 이제 매끄럽게 된다는 그런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면 더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용자 단말기, 스타링크 키트라고 부르는 거요. 거기 보면 위상 배열 안테나라는 게 들어가요. 아, 위상 배열 안테나요? 네. 이 안테나가 있으니까 그 접시 안테나가 물리적으로 막 움직이지 않아도 전파 방향만 바꿔서 하늘을 빠르게 휙휙 지나가는 저궤도 위성들을 계속 따라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접시를 돌릴 필요 없이요. 그렇죠. 기존의 그 크고 둥근 접시 안테나랑은 다름 이게 또 핵심 기술 중 하나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위성 간 레이저 링크인데요. 레이저요? 위성끼리요? 네, 말 그대로 위성끼리 레이저로 데이터를 직접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이걸 쓰면 지성에 있는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도 더 넓은 지역, 예를 들면 바다 한가운데나 극지방까지도 통신망을 넓힐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럼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네, 네트워크 관점에서 봐도 상당히 효율적인 구조예요. 그리고 미 국방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동적으로 충돌을 피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고요. 아, 위성끼리 직접 통신해서 지상 기지국 의존도를 낮추고 커버리지를 넓힌다. 정말 효율적인 생각이네요. 네. 자료에 나온 이런 기술들이 그럼 실제 성능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속도나 안정성은 좀 괜찮은 편이고 또 어디서 벌써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실제 속도는 환경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 50에서 250 Mbps 정도는 나온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연 시간이 낮으니까 스트리밍은 기본이고 온라인 게임이나 원격 근무할 때 쓰는 화상회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접근성이죠. 그렇죠. 인터넷 안 되던 곳들. 네, 그동안 인터넷 사각지대였던 농어촌이나 산간 지역은 물론이고요. 그 통신망이 파괴된 우크라이나 같은 분쟁 지역에서도 필수 통신 수단으로 쓰이면서 그 가치를 딱 보여줬죠. 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요? 네, 그래서 단순히 가정용을 넘어서 기업용, 선박용, 항공기용, 심지어 군사용, 스타실드라고 부르던데요. 거기까지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어요. 이게 단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라 거의 사회 인프라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거군요. 자료들 보니까 경제적인 이야기도 꽤 나오더라고요. 2024년 기준으로 가입자가 벌써 400만 명 넘었고 연매출도 10조 원 달성했다 이런 내용들이요. 네, 맞습니다. 이미 스페이스X한테는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 됐고 IPO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이게 소위 말하는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앞으로 원격 의료나 자율주행 같은 미래 기술의 기반이 될 잠재력도 분명히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가 명확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수많은 위성들이 결국 우주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문제, 또 천문 관측을 방해한다는 지적, 위성끼리 충돌할 위험 같은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기술 발전이랑 같이 꼭 관리해야 할 부분이죠.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이라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초고속 저지연 인터넷 시대를 열었고 디지털 격차 해소나 미래 기술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은 큰데 동시에 우주 환경 문제 같은 새로운 과제도 안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이런 복합적인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지점은요. 이게 단순히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 단위의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 아, 인프라 구축 방식 자체를요? 네, 그리고 이건 결국 지구촌 전체의 어떤 연결성을 재편하고 더 나아가서 우주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앞으로 수만 개의 위성이 더 촘촘하게 지구 저궤도를 마치 그물망처럼 뒤덮게 된다면요. 이게 단순히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는 것 그 이상으로 혹시 실시간 지구 관측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거나 전 세계 정보 흐름을 누군가 통제하게 된다거나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힘의 균형 같은데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스타링크가 어떻게 나아갈지 지켜보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